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행이 자유조선 전에는 천리마 민방위란 이름의 북한 레지스탕스 조직의 소행이라는 보도는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바로 그 단체 자유조선이 인터넷에다가 자신들의 입장문을 올리고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입장문에서 이 자유조선은 거기서 확보한, 그러니까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감금하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미국의 FBI와 공유를 했다, 넘겼다는 거죠. 넘겼다. 그런데 넘겼다는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은 심대한 배신이다,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Facts about Madrid란 제목의 영문글인데요. 우리는 마드리드 대사관 내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반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코 습격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그건 외교 치외법권지대가 아니고 거기서는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사관에 초대를 받았다, invited. 초대를 받아 들어가서 아무도 결박하거나 때리지 않았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사관 내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 있는 대우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하고는 좀 틀립니다. 마드리드 경찰은 결박을 했다, 위협을 했다, 가짜 총으로 위협을 했다, 이렇게 적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자동차 2대 타고 도망갔다, 달아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정부도, 이 자유조선은 성명서에서 어떤 정부도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알지도 못했다. 하노이 미북 회담과도 무관하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스페인 당국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드리드에 대한 정보를 이득이나 돈을 기대하며 공유하지는 않았다. FBI와 상호 비밀 휴지 합의하에 엄청나게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유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최근 이 자유조선이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서 가져간 것이 암호 해독 장치, 변신용 컴퓨터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변신용 컴퓨터는 평양과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주고받는 정보를 해독하는 장비입니다. 해독하는 장비. 암호 해독 장치라는 게 뭐 옛날부터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에니그마라는 건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독일의 암호를 자동적으로 푸는 기계를 영국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잠수함 작전, 독일의 잠수함 작전을 미리 탐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학자가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컴퓨터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암호 해독기입니다. 이 암호 해독기를 가져갔다고 그러면은 북한은 암호의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암호 해독기를 가져가면은 그 전에 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북한의 암호 전문을 녹취해 놓은 거라든지 잡아 놓은 걸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자유조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언론이들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마드리드에서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실언과 소속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은 심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언론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지금 수사를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데 엘파이스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습격자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멕시코 국적 미국 거주자는 FBI와 접촉해가지고 녹음 파일 등의 정보를 넘겼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조선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 일이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이 일을 시작했고 우리들 중 일부는 이 사움의 과정에서 투옥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살해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우리 중 누군가를 밝혀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평양의 정권을 돕고 부추기는 것이다. 더 이상 상세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이 단체가 조금 신뢰를 갖게 된 것은 김정남이가 암살된 이후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김한소를 어디서 보호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다면은 국가기관, 외국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마드리드 습격 사건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마드리드 대사관 습격 사건 깜짝같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아무도 잡히지 않았고 물론 다친 사람도 없습니다만 이 자유조선은 지난 3월 1일 날 이름을 천린마 민방위에서 자유조선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저기 어딥니까 탑골공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자 한 분이 한복을 입고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자는 아주 그 감동적인 메시지를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면서부터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조직으로 추정이 되는데 또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라기보다는 북한 안에서 김정일, 김일성 초상을 때려 부수는 그런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조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마드리드 사건 습격한 걸 보면은 꼭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 하듯이 손발이 탁탁 맞았다는 걸 아닙니까? 또 영화 장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김정은으로서는 하노이 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후에 상당히 깝깝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사건이 터져서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은데 오늘 CNN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이 처음 보도를 했네요. 러시아와 중국이 두 나라에서 일하고 있던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 중에 한 반을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현재 11,490명으로 줄었다. 중국도 반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중국은 몇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답니다. 이 두 나라에 한 1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말, 올해 말까지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김정은에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내는 해외에 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한 1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줄이 막히는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상한 트윗을 뿌렸습니다. 재무부가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위반하는 중국의 두 해운 회사에 대한 제재를 선언을 했는데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재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식으로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미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는 물리지 않고 그냥 한다. 다만 추가 제재는 지금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추가 제재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금
틀 안에서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개성공단의 재개는 반대하는 미국의 논리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노예 노동이다. 슬레이브 레이버다. 노예 노동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미국이 또한 독자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노예 노동이냐? 그게 동원된 노동자들이 봉급을 자기가 받아야 될 텐데 그게 당에서 다 가로채서 가고 그중에 극히 일부만 노동자에게 주니까 이건 노예 노동이다. 노예 노동은 금지된다.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사지 않는다는 게 미국 국내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러시아, 중국보다도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3만 명도 노예 노동이다. 노예 노동의 정의는 노동의 대가로 돈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받아서 가로채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재 대상이고 돌려보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계속 이 바닥이 드러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통치 자금이 연간 한 20억, 30억 달러씩 줄어든다고 하면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충성분자들을 관리하는데도 큰 타격이 생기는 거죠. 감사합니다.